안녕하세요. 디자인 연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1번 김치 이야기 유형 C와 D 부분에 CSS와 JS를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2-1 유형 HTML을 마크업했을 당시에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누락된 부분은 뭐냐면 콘텐츠 영역 안에 배너 영역 안에 썸네일과 텍스트와 에로 이렇게 3등분으로 바로 나눴었는데요. 사실 배너라는 것은 무언가를 클릭하면 어디론가로 넘어가길 기대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배너 안에 이미지 혹은 글씨 혹은 화살표 같은 모든 영역 다 클릭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클릭해서 도착하는 경로가 통일되게끔 이 세 개의 묶음을 하나의 A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너 바로 아래다가 A 태그 마크업 하시고요. A의 닫힘 태그를 잘라내서 에로우 끝나는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콘텐츠 영역 안에 배너 영역 안에 A로 전체를 감싸게끔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CSS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콘텐츠 안에 총 4등분 되어 있는 큼지막한 요소들부터 한번 레이아웃 잡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점 배너, 그리고 점 노티스, 점 갤러리, 점 링크 되겠습니다. 자, 점 배너 노티스 갤러리 링크를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이냐. 자,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 C 영역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요. C 영역에 이 부분 배너 그리고 이 부분 링크 영역의 높이를 각각 100픽셀씩 줄 거예요. 자, 준 다음에 그 나머지 영역은 칼씨를 이용해서 높이 100에서 200을 뺀 부분에 나누기 2, 나누기 2씩 들어가게끔 할 겁니다. 자,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배너부터 점 배너의 가로값은 400픽셀, 높이는 100픽셀. 잠시 여러분 보기 좋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배경색 설정해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티스 갤러리 잠깐 넘어가고 링크 가로값 400픽셀, 높이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로 잠깐만 확인할게요. 자, 그러고 보시고 나서 노티스랑 갤러리는 이 가변하는 높이에 100을 뺀 나머지 값에 2분의 1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노티스의 가로값 여전히 400이고요. 높이는 칼씨 함수를 이용해서 들어올 건데요. 부모의 높이에 반띵한 50%에서 빼기 100픽셀만큼 들어오겠다라고 해놓고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갤러리한테도 가져다가 입히면 그리고 배경색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자, 높이가 가변하는 C 영역에서 높이의 반띵에 100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공지사항으로 쓰겠습니다. 자, 부모의 높이의 50% 중에 100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갤러리로 쓰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위와 아래는 고정된 높이 값을 받고 그 사이에 있는 갤러리와 공지사항은 가변하는 높이 값을 받겠죠. 자, 이렇게 제가 창의 높이를 왔다 갔다 하면 빨강색과 파란색은 고정, 초록색과 노란색은 가변하는 레이아웃을 짜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배너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텐데요. 자, 배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가 400, 높이가 100 픽셀인 박스예요. 자, 이 안에다가 저희가 썸네일 이미지도 넣고 글씨도 넣고 그리고 화살표도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00백을 맞춰서 한번 채워 넣어 볼 거고 거기에 제 글씨들은 약간의 여백을 띄워서 집어넣어 볼 거고 에로우도 약간의 여백을 띄워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배너 안에 선택자부터 쭉 나열해 볼까요? 점 배너 안에는 점 썸네일 있고요. 점 썸네일 아래는 img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 배너 아래 썸네일 말고 점 텍스트 하나 있고요. 점 텍스트 아래는 h3 그리고 h3 말고 p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 배너 아래 하나 더 점 에로우 있고요. 그리고 점 에로우 아래 img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점 배너 아래 A가 하나 있었죠? A까지. 자, 됐으면 썸네일과 텍스트와 에로우를 배너를 3등분해서 한번 나란히 나열해 볼 건데요. 일단 썸네일. 자, 썸네일의 가로는 100픽셀, 높이 100픽셀.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의 높이 100픽셀, 그리고 가로는 죄송해요. 가로를 200픽셀, 세로를 100픽셀. 그 다음에 에로우는 가로 100픽셀, 그리고 높이 100픽셀로 진행해서 이렇게 가로로 나열될 수 있도록 형제들한테 모두 풀롯 레프트 줘볼게요. 자, 썸네일한테도 풀롯 레프트, 그리고 텍스트한테도 풀롯 레프트, 에로우한테도 풀롯 레프트를 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글씨와 화살표가 가로로 나란히 정렬되게 되죠. 됐으면 다음. 자, 얘네가 풀롯 레프트를 받음으로써 썸네일과 텍스트와 에로우가 풀롯 레프트를 받음으로써 A의 높이가 당연히 초기화가 됐을 테니 가로 400 그리고 높이 100이라고 다시 한번 설정해 주세요. 됐으면 썸네일 안에 있는 이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미지가 너무 크죠? 저희가 너무 크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이 친구한테 너 가로 100픽셀 그리고 높이 100픽셀 해라 라고 설정하면 그 크기에 맞게 이미지가 줄어들 겁니다. 자, 됐으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도 한번 바꿔볼 건데 그 전에 저희 레이아웃 본다고 빨강, 초록, 노랑, 파랑 했던 부분들 있죠? 배경색 컬러들 한번 싹 지워볼까요? 점 배너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지워주시고요. 점 노티스에 있는 그린 지워주고 점 갤러리에 있는 옐로우 지워주고 점 링크에 있는 블루도 지워줄게요. 저희가 잘 등분했다는 거는 아까 색깔로 확인했으니까 싹 지우고 예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됐으면 배너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는 가로가 200, 세로가 100인 상태인데요. 글씨가 너무 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 값을 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두고 콘텐츠, 글씨가 시작을 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패딩 값을 사방으로 10픽셀씩 주려고 하는데요. 10픽셀씩 패딩을 줘버리면 가로 값이 10 해서 늘어나서 100, 220 그리고 높이도 10 늘어나서 120픽셀이 되어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뭘 했었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자, 테두리부터 테두리까지를 박스의 가로값이라고 인지해 주세요 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패딩 10을 설정했을 때 박스의 가로나 세로값이 가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알아서 쪼개서 200픽셀 안에서 알아서 쪼개서 패딩 10을 주고 나머지를 콘텐츠 영역으로 잡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해서 패딩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박스의 가로 세로 값은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에로우로 넘어갈게요. 자, 에로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로, 저희가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몇이었죠? 자, 150에 150 픽셀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이 친구도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로 맞춰 놓으면 알아서 크기 맞게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셨을 때 배너 영역 전체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고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 자, 노티스로 넘어갈게요. 자, 노티스도 노티스 밑에다가 선택자 한번 쭉 나열해 볼 텐데 일단 노티스 아래 P 아래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노티스 아래 UL 그 UL 아래는 당연히 LI밖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LI 속에 A 자, A 속에는 일단 공지사항 제목이 들어가는데 날짜 부분만 따로 똑 떼서 스타일을 줄 거라서 날짜 부분만 스판으로 묶여 있게끔 마크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자 세팅됐으면 P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노티스 P 안에다가는 공지사항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공지사항 영역이에요 라는 컨텐츠의 제목 같아 보이게끔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P의 가로값을 200 그리고 세로값을 30픽셀 정도 가로값 200 말고 100 줄게요. 자,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희가 방금 사용했던 주조색으로 주조색을 사용한 적이 없네요. 로고 컬러에서 사용한 주조색을 한번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조색이 좀 어두운 색깔이었으니까 그 안에 글씨는 하얗고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하신 후에 100에 30픽셀 기준인 박스에 글씨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라인 하이트 값을 높이랑 동일하게 30픽셀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박스는 끝났고 그 아래에 있는 리스트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리스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연한 회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연한 컬러 한번 찝어 볼게요. 자, 찝으신 다음에 콘텐츠가 UL 박스에 바로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픽셀씩 주신 후에 이제 공지사항 LIA 그리고 스판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스판, 날짜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폰트 사이즈를 10픽셀로 작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샵 777쯤으로 연한 회색으로 처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오른쪽에 가서 붙을 수 있도록 플롯 라이트 값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들끼리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 있어서 LI한테는 라인 하이트를 2배수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면 공지사항 스타일링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요. 혹시 더 추가로 원한다면 li 밑에 보더 바텀을 추가해서 1픽셀 도트 그리고 샵 777 연한 회색으로 밑줄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리스트에 있는 아이만 테두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라스트 차일드 선택자를 사용해 주신 후 자, 노티스 UL의 li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li는요 라는 얘기예요. 보더 값, 테두리 값을 0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런 모양의 공지사항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날짜 글씨 너무 작게 만든 것 같으니까 얘만 조금 돌려놓을게요. 이 친구 14 정도로 돌려놓을까요? 자, 됐으면 문제는 배너와 그 공지사항이 지금 너무, 배너와 공지사항이 너무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 저 왜 저기다가 갤러리라고 적었죠? 노티스 아래다가 갤러리라고 적어놨네요.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 제목 박스가 지금 위에 있는 배너랑 너무 달라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한테 P한테 노티스 안에 있는 P한테 마진 탑 값을 한번 줄게요. 마진 탑 값을 20픽셀 정도 주면 위에 있는 배너랑 어느 정도 공간을 벌리게 되죠. 자, 다음입니다. 공지사항은 끝이 났고 갤러리로 넘어갈게요. 자, 갤러리에 관련된 선택자도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안에 P 있고요. 그리고 P 말고 갤러리 안에 또 UL이 있죠. 자, 갤러리 UL 안에는 리스트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갤러리 UL 안에 li, 그리고 그 li 안에 a. 그 A 안에는 이미지랑 글씨가 같이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네요. 자, A 안에 img도 들어가 있고요. img 말고 p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 선택자 잡아놨으면 P부터 자, P 같은 경우 위에 있는 공지사항과 동일한 스타일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물론 저희는 연습 삼아서 한 번 더 써보긴 할 텐데 실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 중이라면 .갤러리 P라는 선택자를 복사해서 위에 올라가서요. .노티스 P 뒤에다가 콤마 찍고 붙여 넣어주면 자, .노티스 안에 있는 P와 .갤러리 안에 있는 P 모두 동일한 스타일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가 .갤러리 안에 P가 갤러리라는 글씨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밑에 있는 글씨까지 P로 마크업했기 때문에 부등호 꼭 적어주셔야 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됐고 복습 삼아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자, 갤러리 바로 아래에 있는 P 는 가로가 100픽셀, 높이가 3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주조색에다가 글씨 색깔은 흰색. 그 다음 박스 기준 글씨가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라인 하이트 값을 30픽셀로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가 좀 두껍게 될 수 있게 폰트 웨이트 값을 볼드로 주시면 끝이 나요. 자, 됐으면 그 다음 UL 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연한 회색으로 설정하시고요. 이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패딩 값을 10씩 줄게요. 자, 10씩 주신 다음 UL에 있는 li들은 가로로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풀롯 레프트 값을 받겠습니다.
자, 플롯 레프트를 받으면서 UL의 높이값이 초기화된 걸 한번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해결할게요. 나중에 해결하고 자, 일단 li 하나에 가로값을 50%로 설정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40으로 합시다. 40으로. 자, 그리고 그 안에 오는 이미지는 가로값의 100%, 부모의 100%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갤러리 영역 안에 li를 가로가 40% 그리고 40%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20% 남겠네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40%의 100%만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됐으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좀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li한테 오른팔 벌려 마진 라이트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li한테 마진 라이트 값을 5픽셀 주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가로가 C 영역의 가로가 정확히 400픽셀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퍼센테이지로 하지 않고 픽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로가 400이니까 각각의 가로를 150픽셀로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좀 더 넓게 10 정도 벌리도록 할게요. 자, 됐으면 그 아래 들어오는 P 같은 경우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이용해서 가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작업 다 되셨으면 UL의 높이값만 한번 정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UL의 높이값은 넉넉하게 200픽셀 정도 잡아보시고 너무 넘치죠? 15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사실 자식 요소가 플롯 레프트를 받으면 UL이 그 플롯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자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리어 구문이 있긴 있어요. 자, 있긴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방법, 여러분이 외울 게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식하게 높이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자, 됐으면 다음 아래 링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링크 선택자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링크 아래에는 UL 있고요. UL 밑에 당연히 li 들어오고요. li 밑에 a 있고 a 밑에 img랑 그리고 p가 있습니다. 자, 이 li들도 가로로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li 하나하나의 가로값을 400픽셀을 나누기 4 하면 되니까 100픽셀씩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이미지랑 P의 콘텐츠의 정렬을 가로 가운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맞추면 네, 링크 영역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됐으면 C 부분은 여기서 마치시면 될 것 같고요. D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D 유형 같은 경우는 푸터인데 푸터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div 로고 언더바 f 그리고 .navy 언더바 f 그리고 copy라는 아이가 있었죠.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었어요. 잠시 와이어프레임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T자로 배치되게끔 만들어 보실 겁니다. 자, 푸터의 가로는 100%였는데 로고 열과 이 푸터에 있는 로고의 가로값을 맞추려면 얘는 2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칼시 함수로 100%에서 200 픽셀을 뺀이 될 거예요. 높이는 120 픽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얘는 120, 얘는 60, 60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 언더바 F부터. 자, 로고 언더바 F의 가로값은 200 픽셀, 높이는 120 픽셀. 자, 그리고 이 로고 언더바 F랑 네비 언더바 F랑 카피가 왼쪽 기준으로 테트리스 사트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모두 플롯 레프트 줄게요. 자, 됐으면 네비 언더바 F도 얘는 가로가 칼시 함수를 받아서 100%에서 200 픽셀을 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높이는 120 픽셀을 나누기 2 한 60 픽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테트리스 돼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 줄게요. 자, 점 카피도 마찬가지 위에랑 동일합니다. 위드 값 칼시 함수 100%에서 빼기 200 픽셀. 높이 60 픽셀, 플롯 레프트. 하신 후에 자, 로고부터 진행할게요. 일단 저희 푸터의 배경색을 푸터 어디 있을까요? 배경색을 좀 더 진한 회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래야 로고 언더바 F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로고 언더바 F부터 선택자 만들어 보시면 자, 로고 언더바 F 밑에는 A 들어오고요. A 밑에는 ing 들어옵니다. 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가 200, 세로가 120인 상태인데 저희가 그 로고 이미지를 가로 200에 세로 4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가 중앙에 온 것처럼 보이려면 A한테 여기 내부 영역 패딩 값을 얼마나 줘야 되냐면 120에서 마이너스 40 한 80에 나누기 2, 즉 위로 40, 아래로 40 들어와야 얘가 중앙에 온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 A한테 패딩 값을 상하로는 40 픽셀, 좌우로는 0의 수치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로고 언더바 F의 이미지가 가운데 온 것처럼 보이죠. 자, 다음 네비 언더바 F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비 언더바 F. 자, 네비 언더바 F 밑에는 UL 있고요. UL 밑에 LI 있고요. LI 밑에는 A 있습니다. 자, 됐으면 로고 언더바 밑에 있는 UL의 LI는 가로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를 줄 거고 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A의 글씨 색깔들 컬러, 샵, 밝은 회색이면 좋을 것 같은데 999 할까요? 그 다음에 메뉴끼리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오른팔 벌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LI로 올라와서 마진, 라이트 값을 한 20씩 줘볼까요? 넉넉하네요. 20으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위에 붙어 있으니 마진 탑 값도 10픽셀 정도 주면 네,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A한테 호버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으로 밑줄 하나 생성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스팟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릴 때 밑줄 하나씩 생성될 수 있게끔 만들게요. 됐으면 다음입니다. 카피. 자, 카피 안에는
바로 저희가 글씨를 입력했기 때문에 카피에다가 바로 적용할 건데 여기에도 글씨 색깔을 밝은 회색으로 입혀서 저희 눈에 보이게끔 만들 거고요. 이 외에는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에서도 글씨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었고 줄바꿈만 필요하다면 BR 코드로 제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CSS는 다 작업이 됐고요. 이제 남은 건 모달 레이어 팝업입니다. 모달 레이어 팝업. 자, 공지사항의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검정색이 되고 그 위에 흰색으로 박스 올라오는 팝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HTML로 넘어오셔서 전체 월앱 박스를 한번 닫아주시고 월앱 바깥에다가 div를 하나 생성할게요. 자, 이 div의 이름은 id 팝이 되겠습니다. 자, 이 id 팝 안에는 또 다른 div 클래스 팝 언더바 월앱. 자, 그 안에 div 총 3개 클래스 타이틀, 클래스 텍스트, 클래스 btn 해서 타이틀에는 팝업 제목이 들어가고요. txt에는 팝업 내용이 들어가고요. btn 안에는 닫기 버튼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id 팝, id 말고 클래스로 바꿀까요? 자, 왜 클래스 팝 안에 팝 월앱을 한 번 더 만들었느냐? 저희가 만들 게 모달 레이어라서 그래요. 자, 이 점 팝은 가로 100%, 세로 100%의 전체 검정색의 투명도를 가진 박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팝 월앱은 그 박스 안에 흰색으로 가운데쯤 들어오는 이 박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팝의 팝 월앱을 한 번 더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됐으면 CSS로 넘어오셔서 지금부터는 팝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선택자 한번 나열해주면 점 팝, 그리고 점 팝 언더바 월앱, 점 팝 언더바 월앱 속에 점 타이틀, 점 텍스트, 점 btn 으로 만들고요. 자, 팝에다가 가로 100%, 세로 1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투명도가 들어가는 RGBA 값으로 모든 RGB 값이 00, 0이 되어야 조명이 다 꺼진 상태, 검정색이 됩니다. 자, 거기서 투명도 한 0.7 정도 주면 70%의 투명도를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든 친구가 기존에 있는 이 홈페이지와 겹쳐져서 올라와야 하니 포지션을 한번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0, 왼쪽에서 0, 레프트 0 값을 줘서 화면 전체를 뒤덮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됐으면 다음 팝 월앱의 경우 자, 가로를 한 400픽셀, 높이를 한 3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 인 상태에서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받아서 위에서 한 30%, 왼쪽에서 한 30%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 대략적인 위치를 만들어 놓고요. 자, 그 안에 타이틀 텍스트 btn에 대해서 설정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흰색 박스 기준으로 글씨가 너무 급격하게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팝 월앱에다가 패딩 값을 사방에 10씩
주도록 하고요. 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니까 조금 크게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올리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두껍게 하고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가운데로 갖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오는 텍스트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가운데 정렬하고 마진 탑을 주어서 위에 있는 제목과 좀 공간을 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tn 같은 경우에는 가로값을 100, 세로값을 3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주조색으로 하신 후에 잘못했네요. 가로가 30.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는 글씨 색깔은 흰색. 글씨를 가운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30픽셀 만들어 주시면 닫기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이 닫기 버튼은 오른쪽 아래 배치되었으면 좋겠으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바텀에서 10픽셀 그리고 라이트에서 10픽셀 떨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지금 스크롤이 생기면 안 되는데 스크롤이 생기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 우리 푸터 로고의 높이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네요.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상태예요. 높이가 120이 돼야 되는데 124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위아래에 다 패딩을 줘서 이미지 값 주변으로 생기는 브라우저가 부여하는 여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금 4픽셀 정도가 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로고 언더바 FA한테 패딩을 줬던 값을 패딩 탑에만 40픽셀 주는 걸로 변경할게요. 자, 이러면 세로 스크롤이 사라질 겁니다. 로고 언더바 FA한테 패딩 탑 40픽셀로 수정. 자까지 하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팝업을 만들었으니 팝업을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뭘 해야 하냐면 팝업 자체의 디스플레이 상태를 논으로 바꾸셔야 해요. 논으로. 자, 논으로 바꾸신 후에 만약에 이 팝이라는 아이가 active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면 그러니까 클래스로서 이 친구의 이름은 팝이기도 하며 active이기도 한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받은 아이는 이란 뜻이에요. 자, 이 친구는 다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래야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공지사항에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팝에다가 active라는 클래스를 추가하겠다라는 스크립트를 구동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CSS에서 어떻게 인지해요? 이름이 팝이면서 이름이 active이기까지 해? 그러면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블록으로 돌아와가 되겠죠. 저희 눈에는 안 보였던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됐으면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팝입니다. 자, 가장 먼저 선택할게요. 선택자 안에 notice 아래에 있는 li 중에서 첫 번째 있는 li를 클릭하면 이 기능을 하겠다. 펑션 괄호 대괄호 엔터 세미콜론. 자, 노티스 안에 있는 li 중에서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해당 기능을 구동시키겠습니다. 뭐냐면 선택을 먼저 할 거예요. 누구를? 팝한테 add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때 클래스의 C는 대문자. 자, 어떤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냐면요. active라는 이름의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예요. 라고 하신 후에 어디 있냐?
자,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 .pub이라는 i가 .active라는 이름까지 받게 되면서 저희 눈에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블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지는 거 되는지 확인했으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반대로 닫을 때 .btn이라는 i를 클릭했을 때는 .pub이라는 i한테 클래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제거할게요. remove class. btn이라는 i를 클릭할 때는 닫기 버튼을 클릭할 때는 .pub한테 active라는 클래스를 제거할게요. 라고 하면 공지사항을 클릭했을 때 팝업이 뜨고 닫기를 클릭했을 때 팝업이 닫힙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2-1번의 김치 이야기 유형 한번 끝까지 다 풀어봤고요. 사실상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자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긴 해요. 근데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진짜 단기간 안에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합격을 위한 커트라인 정도만 노리신다면 딱 이 정도만큼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큼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